여러분은 혹시 이런 말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하지?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잠이 좀 줄었네. 많은 사람들이 몸이 보내는 신호를 그저 나이 탓으로 넘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몸이 무너지기 전에 반드시 경고를 보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아주 사소하게 시작됩니다. 오늘은 병원 가기 직전 몸이 보내는 마지막 신호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증상 중 반복되는 것이 있다면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1. 쉬어도 회복되지 않는 피로. 요즘 들어 푹 쉬어도 피곤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하루 자고 나면 괜찮았는데 이제는 아침부터 몸이 무겁고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지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 들면 원래 그렇지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피로가 계속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런 경우는 주의해야 합니다. 충분히 잤는데도 피곤하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다. 식사 후 극심한 졸음이 온다. 기운이 없고 집중력이 떨어진다. 이런 증상은 단순 노화가 아니라 몸속 이상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병원에서는 당뇨병 초기, 갑상선 이상, 빈혈, 심지어 암 초기 환자들에게서도 이런 피로감이 자주 나타난다고 합니다. 몸은 무너지기 전에 에너지를 만드는 기능부터 흔들립니다. 그런데 가장 위험한 건 많은 사람들이 이 신호를 수년 동안 방치한다는 점입니다. 2. 새벽에 자꾸 깨는 현상. 예전에는 아침까지 푹 잤는데 요즘은 새벽 2시, 3시에 눈이 떠진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번 깨면 다시 잠들기 어렵고 자고 일어나도 피곤함이 남습니다. 나이가 들면 잠이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적인 새벽 각성은 몸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혈당 문제나 스트레스 호르몬 이상이 있을 때 새벽에 자주 깨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수면 부족은 면역력 저하와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잠을 자는 동안 세포를 회복시키고 손상된 부분을 정리합니다. 그런데 수면이 계속 깨지면 몸은 회복할 시간을 잃게 됩니다. 실제로 건강 전문가들은 수면은 최고의 치료제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잠 문제를 가볍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몸은 잠을 통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3. 잇몸에서 피가 난다. 양치할 때 피가 난다. 딱딱한 음식을 먹으면 잇몸이 붓는다. 입냄새가 심해졌다. 이런 증상을 단순 치과 문제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잇몸 건강은 몸 전체 건강과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잇몸 염증은 혈관 건강과도 관련이 있다는 연구들이 많습니다. 몸속 염증이 심해질수록 혈관에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당뇨 환자나 심혈관 질환 환자 중에는 잇몸 질환을 함께 가진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잇몸은 몸속 상태를 보여주는 작은 창과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피가 나도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몸은 아주 작은 곳에서부터 위험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4. 이유 없이 살이 빠진다. 갑자기 체중이 줄었다. 식사는 그대로인데 살이 빠진다. 근육이 줄고 힘이 없다.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기뻐합니다. 살 빠져서 좋네. 다이어트 안 했는데도 빠지네. 하지만 중년 이후의 급격한 체중 감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특별한 이유 없이 몇 달 사이 체중이 줄어든다면 몸속 이상 신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암, 당뇨, 소화기 질환, 대사 이상이 있는 경우에도 체중 감소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근육 감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은 생명과 직결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면역력과 회복력도 함께 떨어집니다. 몸은 종종 체중 변화로 먼저 경고를 보냅니다. 5. 자꾸 깜빡한다. 아까 무슨 말 하려고 했지? 물건 둔 곳이 기억 안 나네.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난다. 이런 경험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빈도가 점점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특히 같은 질문을 반복하거나 약속을 자주 잊고 일상생활에 영향이 생기기 시작한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물론 단순 피로나 스트레스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면 부족, 혈관 문제, 뇌기능 저하와 관련된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뇌 건강의 핵심으로 수면과 혈관 건강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본인은 잘 모른다는 점입니다. 주변 가족이 먼저 변화를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몸은 기억력이라는 방식으로도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6. 상처가 잘 낫지 않는다. 예전에는 금방 나았던 상처가 요즘은 오래 갑니다. 작은 상처인데도 회복이 느리고 자주 덧납니다. 이 역시 몸의 회복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혈당 문제나 혈액순환 이상이 있으면 상처 회복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건강할수록 빠르게 회복합니다. 하지만 몸 상태가 나빠질수록 회복 속도도 느려집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회복력을 건강의 중요한 기준으로 봅니다. 몸은 상처를 통해서도 현재 상태를 보여줍니다. 7.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찬다. 예전보다 숨이 쉽게 찬다. 조금만 걸어도 가슴이 답답하다. 계단 오르는 게 힘들어졌다. 많은 사람들이 운동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체력이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심해진 호흡 변화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심장과 폐는 생명과 직결된 기관입니다. 특히 혈관 건강이 나빠지면 몸은 산소를 제대로 공급받기 어려워집니다. 그 결과 숨이 차고 쉽게 피로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심혈관 질환 환자들 중에는 처음엔 단순 체력 문제인 줄 알았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은 숨을 통해 위험을 알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몸은 갑자기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작은 신호를 보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 신호를 무시합니다. 괜찮겠지. 나이 들면 원래 그렇지. 그렇게 넘기다가 병을 키우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증상 중 반복되는 것이 있다면 한 번쯤 자신의 건강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은 잃고 나서야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조금 빠른 관심이 인생을 바꾸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